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국립공원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들인 예신양파크 호텔의 활용 방안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호텔을 보존해서 시민 누구나 머물고 찾을 수 있는 생태 호텔가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 영업이 중단된 옛 신양파크 호텔입니다.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무등산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호텔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자며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참여한 민관정위원회가 출범했고 광주시 역시 공유와 목표를 세우고 369억 원의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호텔 활용 방안을 논의해온 위원회는 중간 보고회를 열어 호텔을 허물지 않고 생태시민 호텔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부지와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꾸미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호텔 건물 1, 2층은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호텔을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와 거점으로 삼는 내용 등을 포함한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창작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할 공간도 될 수도 있고 문화와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어우르는 그러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화와 어울리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광주시는 민관정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신양파크 호텔의 최종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일자리 사업에 1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지만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 김정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자를 보면 광주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조 4천억 원이 소요됐지만 고용률은 평균 63.9%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올해의 경우에도 광주시가 내세운 목표보다 3.4% 미달된 63.6%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자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직접 실험에 나선 광주 동구 주민들을 손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양념이 묻은 비닐봉지를 다시 쓰기 위해 물에 헹구고 김 포장지에서 나온 플라스틱 용기는 반찬통으로 활용합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틈틈이 무게도 잽니다. 1,400. 이렇게 황경숙 씨는 한 달 만에 쓰레기 배출량을 30% 줄였습니다. 음식물들은 그냥 좀 말려가지고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부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광주 산수동 주민 100가구가 100일 동안 습관을 바꿔보자며 쓰레기 감량 실험을 시작한 건 8월. 포장이 너무 많이 된 제품은 사지 않고 식당에서 주는 일회용품 대신 집에서 그릇을 가져가 음식을 담아오고 불편함도 잠시 쓰레기 다이어트는 금방 습관이 됐습니다. 저의 이제 작은 이제 이런 실천들이 모든 이제 그게 이제 전해지면은 더 좋은 문화를 또 형성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걸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하게 될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 달 만에 쓰레기 배출량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반 쓰레기의 배출량이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체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원순환형 모델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또 이런 습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이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 또 다른 지역에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좀 그런 기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동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실험은 앞으로 동구 전체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실천은 쓰레기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이 제로 웨이스트 열풍이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업의 동참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려진 양말로 정성스럽게 컵받침을 만듭니다.
신문지를 이용해 종이봉투도 제작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제로웨이스트 선언을 한 학생들입니다. 신문지를 버리기만 하고 안 쓰고 그랬었는데 친환경적으로 종이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랍고 신기했었어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빌려주는 카페와 쉽게 분해되는 비닐봉투를 쓰기로 한 전통시장까지 2018년 재활용품 수거대란과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급증 문제 등으로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소비부터 바꿔보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부터 들여보자. 그러나 시민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상품에서부터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한계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ESG 경영과 윤리적 소비 흐름에 발맞춘 기업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쓰레기들이 이미 생산 단계에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책임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시민들의 실천에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고 탄소 중립에 반하는 행위에는 규제라는 채찍을 가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만들수록 시장에서 불리해져서 그런 제품들이 퇴출될 수 있는 규제를 잘 정비를 해줘야 되겠죠. 유명인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널리 퍼지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한순간의 유행으로만 소비되고 끝나지 않으려면 사회 전반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14명, 전남에서는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동구 노동자 쉼터 관련 1명이 추가되는 등 기존 확진자 관련해 7명이 확진됐고 광산구 소재 중학교 학생 1명이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영산강 생태 복원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주시청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산강과 금강 등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낙동강 하구뚜 해수유통 실증 실험처럼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나주시는 영산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추진위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발족했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흐린 하늘이 거치고 점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은 영향이 크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특히 곡성과 구례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최저 기온이 5도를 밑돌아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빗줄기와 함께 일부 지역은 안개도 짙어졌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낮 사이에 옅어졌다가 밤부터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장성 8도, 담양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여수 20도, 광양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 영암 21도, 해남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상은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월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지의회 일부 의원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호회와 제한경호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인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를 통해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특별히 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특혜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심성 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청탁한 현직 시의원과 서구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의원과 구의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시의회, 구의회와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광주 서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과태료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광주시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관계인과 금전 거래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전남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2억 원을 이자 없이 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00여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